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271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제 옆에는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오늘 진짜 오늘 시작하기 전에 좀 예. 오래 걸렸습니다. 네, 마이크도 없어지고 우여곡절 끝에 네. 아주 기다렸던 네.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주목받는 작곡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18살의 나이로 바르톡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을 하셨고요. 요즘 이 작곡가의 곡이 연주되는 공연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문찬 피아니스트가 최근 전 세계 투어 공연에서 바우 골드베르크 변주곡과 함께 친구인 이 작곡가에게 위촉한 신곡을 연주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이렇게 약간 문제처럼 약간 됐어요. 그러니까. 소개가. 네. 작곡가 이하늘이 씨 나오셨습니다. 오늘 박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특별히 저희가 네. 네. 그리고 한 분이 더 계세요. 네, 오늘 이제 산조 출연으로 비밀리에 지금 사무실에 보조 진행자로 보조 출연자로 기자. 박재현 전 문화부 기자시기도 하면서 네. 작곡에 관심이 많으신 우리 그렇죠. 박재현 기자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업 대신 부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박재현입니다. 지금 경제부 기자인데 경제부에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밀리에 내려가는 작곡가가 출연하면 이렇게 자주 오세요. 네. 저는 사실 이게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네네. 싶은 게 많아서 빨리 매번 오고 토론이 있습니다. 길었습니다. 네. 이제 주인공부터. 이하늘이 씨 목소리로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을 하고 있는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죄송해요. 오셔서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저희 스튜디오에 마이크가 갑자기 실종이 돼가지고 주인공의 마이크가 없어지는 그래서 바람에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느라고 조금 조금 오래 걸렸는데 그래서 좀 그동안에 좀 아이스 이런저런 브레이킹을 얘기들, 하는 재밌는 얘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작곡하시는 분들 사실 많이 나오셨는데 제일 지금 젊으세요. 네. 혹시 저희 프로그램 그 전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직접 보지는 못했고 네. 그때 제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한번 손민수 선생님 네. 나오시지 맞아요. 않았었나요? 네. 그거 봤던 것 같아요. 네. 요즘 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바쁘시죠? 그냥 작품 마감하고 이제 공연이 얼마 안 남아서 네. 계속 리허설이 매일 있어서 네. 리허설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시는데 리허설 끝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게 서울시 국악관현악단의 신작인 네, 거죠. 맞아요. 네. 공연이 얼마 안 남았는데 사실 이게 나갈 때쯤 되면은 공연이 끝난 다음이라서 좀 아쉽긴 네. 한데 국악관현악을 하시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네, 완전 처음이에요. 네. 그래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해요. 평소에 막 국악에 관심이 없던 건 아니었고 국악기 자체에 좀 흥미가 있긴 했는데 이제 언젠간 쓰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냥 있었는데 되게 우연히 이제 최슬 선생님께서 이제 저한테 이제 국악관현악을 써볼 생각이 없냐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점점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처음에는 1시간짜리 곡을 써달라고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서양 악기로도 20분 넘는 곡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줄여서 40분짜리로 이제 쓰게 됐는데 그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얼마나 걸리세요? 그렇게 작업하는데? 제가 처음에 위촉 받았을 때 바로 쓰다가 아무런 정보 없이 쓰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 2달 정도 쉬었어요. 다른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이후에 이제 그거를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총 한 2-3달 정도 걸렸는데 근데 평소에는 이제 서양 악기, 서양 클래식 악기로 연주되는 곡을 보통 쓰시다가
국악기가 들어가는 곡은 처음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네, 국악기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하고 뭐 좀 그런 과정이 있으셨나요? 사실 저는 이 작곡을 할 때 가장 많은 아이디어를 얻는 부분이 악기에 대한 네. 부분인데 네. 그래서 제가 악기를 많이 이렇게 만져보고 아. 뭔가 경험이 좀 많이 필요한 편이에요, 저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마감 기한도 굉장히 촉박했고 그다음에 뭔가 여러 가지 어떤 요소 때문에 국악기를 이렇게 많이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책으로만 좀 많이 보고 그걸 토대로 써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럼 리허설 되는 거를 어쨌든 보셨으면 네네. 내가 생각해서 이렇게 악보를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직접 연주되는 거를 보신 지 얼마 안 된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어떻던가요? 일단 음향적인 밸런스가 되게 서양 악기랑 아예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조금 감안하고 이렇게 책에서도 나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고 썼는데도 생각보다 훨씬 그런 게 밸런스를 맞추기 어렵고 근데 이제 국악기는 보통 마이킹을 하긴 하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무대 리허설 때 조금 조정을 해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래도 다 이렇게 경험을 할 시간은 없었다 그래도 네. 국악기 중에 요거는 참 소리가 내가 요거 가지고 요런 걸 좀 써보고 싶다 이런 좀 관심이 가는 특별히 가는 악기가 있었어요? 그냥 뭔가 카테고리로 말하자면 타악기가 굉장히 재밌는 타악기가 많아요. 아, 네. 그래서 뭐 박 같은 악기는 네. 정말 서양 악기에서 낼 수 없는 소리가 나는 신기한 악기이기 때문에 네. 타악기들이 좀 많이 흥미로웠고 그리고 제가 곡을 쓰면서 타악기에도 약간 의존을 하는 면이 있었어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계량 양금이라고 있는데 아, 네. 그거는 이제 좀 다른 국악기들에 비해 좀 계량이 잘 된 네. 편에 속하는 악기여서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악기라고 네. 느껴졌고 네. 뭐 나중에 뭔가 서양 악기 편성에서도 잘 어울릴 것 같은 아, 네. 음향을 가진 악기였어요. 네. 그 양금의 원래 조상이 피아노의 조상이라고 옛날 올라가면 네, 같은 글로 거예요. 올라가면 그게 뿌리가 같은 어. 거라고 그때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장르의 음악에 다 어울리고 서양 악기랑도 쉽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리고 또 개량을 또 많이 해서 맞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작곡을 공부한 클래식 서양 음악 작곡하신 분이 이렇게 악보도 다 다르잖아요. 국악 근데 요즘은 그냥 국악도 다 다 똑같이 서양 오선지 쓰지 않나요? 오선지를 쓰긴 써요. 근데 네. 이제 조금 다른 표기들이 아, 있긴 해요. 네, 근데 네. 저는 모르니까 안 썼죠. 그냥 원래 그러니까 쓰던 대로. 원래 네. 쓰던 대로 썼고 네. 저보다 잘 아시니까 단원분들이 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약간 이렇게 열어놓은 느낌도 있습니다. 네. 이번에 물론 이 팟캐스트는 공연이 끝난 다음에 나오긴 하겠지만 네. 이번에 그 최수연 선생님하고 같이 얘기하는 순서가 아예 공연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관객과 대화하는 게. 네. 네. 그거는 어떻게 준비하게 되셨어요? 몰라요. 그냥 합시다 해서 네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딱히 막 네. 뭐 할 말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니 뭐 그냥 이런 거 그쵸. 네, 네. 뭐 그러는 거겠죠. 네, 네. 되게 궁금하긴 한 게 네. 사실 내가 익숙하면은 두세 달 안에 40분짜리 곡을 쓸 수는 있는데 네. 안 익숙한 거고 사실 접근이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네, 소리가 네. 완전히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무언가 또 국악기는 꽉 차 있는 느낌이거든요. 뭔가 음. 오케스트라 있을 때. 그래서 네. 와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 저는 상상이 잘 안 가긴 하는데 처음에는 접근을 그러니까 이 컨셉을 어떻게 잡으셨어요? 이 곡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주구장창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국악 작품들을 뭐 요즘 나오는 관현악 작품들도 많고 하니까 그거를 들어서 일단 좀 이게 뭔가 배경적인 소리 어떻게 써야 될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좀 얻는 시간이 필요했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뭔가 어떤 국악적 아이디어를 뭐 사용해야겠다 막 그런 건 아니었고 그냥 네. 서양 악기 쓰듯이 썼는데 그 안에서 좀 제가 계속 이렇게 들었던 이 국악적인 뭐 패시지가 저도 모르게 뭐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국악기라고 해서 뭔가 다른 마음가짐으로 곡을 쓰거나 막 그렇진 않았어요. 최수열 지휘자가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악기로 하는 이게 그냥 현대음악이다. 악기 소리만 네, 악기가 이제, 국악에서 사용되던 악기를 하는 거지 사실 네. 현대음악과 다를 바 없다 이렇게 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좀 결이 많이 다르긴 한데 네. 어쨌든 뭐 저는 그렇게 썼어요. 네. 그럼 앞으로 또 국악관현악 써달라 그러면은 쓰시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에 진짜 아무런 뭔가 그런 게 없이 썼다 보니까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리고 이제 더 뭔가 제 아이디어를 좀 음향적으로 좀 넣을 수 있었을 네네. 텐데 네. 그러지 못한 게 되게 아쉬워요. 그래서 아. 오히려 한번 다시 쓰면 아, 네.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학년에 재학 중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2학년에 아주 많은 학생들은 대편성을 쓰는 거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이 있거든요. 대편성에 대한 아, 두려움, 음대 다닐 때 예, 긴 곡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또 많지 않으니까. 그죠. 네. 그런데 이거를 익숙하지 않은 그렇게 대편성의 그 곡을 뭔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아, 경험 대편성을 많이 써보시지는 않으셨죠? 제가 네. 대편성에 관심이 많았어요. 아, 네. 그 고등학교 때부터 네. 그래서 대편성이 뭐 연주는 안 했지만 저는 뭐 지금이야 뭔가 위촉 때문에 곡을 쓸 일이 많은데 옛날에는 네. 그냥 쓰고 싶은 편성이 있으면 네. 그냥 썼거든요. 아,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대편성 곡이 몇 개 있긴 했어요. 근데 아직 뭐 연주가 안 됐거나 뭐 연주되기 전에 제가 폐기했던 막 그런 경우가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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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주되기 전에 폐기된 곡들이 어딘가에 처박혀서 저는 폐기된 것도 되살렸는데 옛날에 레슨을 앞두고 폐기된 거 열심히 되살려서 몇 마디라도 붙여보려고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그러면- 악장이 여러 개라고 들었는데요. 네, 7개 네. 악장이 있어요. 네. 네. 그럼 각 악장마다 뭔가 테마가 다른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각 악장마다 다르진 않고 네. 1, 2, 3 악장을 묶었고 그 다음에 4악장이 악장 제목이 인터미션인데 네. 그거는 어쨌든 그냥 인터미션이고 아, 네. 그 다음에 5, 6, 7을 또 묶었어요. 아, 그래서- 인터미션에는 원래 인터미션은 그냥 나가서 화장실 가는 시간인데 네, 그 인터미션은 그냥 곡인 거죠. 곡의 곡이긴 이름이. 한데 네. 사실 뭐 움직이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 4분이거든요. 아, 네. 인터미션. 네. 지휘자님도 실제로 들어가시고 아, 진짜요? 네. 어머. 그래요? 재밌네요. 아, 연주는 하고 있는데? 네, 아, 그럼 그때는 모든 연주자가 같이 하나요? 아니면 몇 명만 하나요? 한 분만 해요. 아이고 나머지는 또 들어가시나 보다. 아니 나머지는 아니에요? 안 들어가시고 아, 들어가지 않으시고 네, 지휘자만 시간이 들어가시고. 짧아서 네. 시간이 아. 많았으면 다 들어가실 수 있었는데 네, 네. 네. 재밌네요. 아, 그럼 처음부터 그러면 그거는 진짜 인터미션인 것처럼 생각하고. 네, 그게 아.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네. 그 최근에 개봉한 영화 중에 브루탈리스트라는 네, 영화가 네. 있어요. 그게 네. 인터미션이 있었나요? 인터미션이 있어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영화 속에요? 네. 네, 영화 속에 네. 중간에 뭐 나갔다 와도 되고 네. 실제로 그 피아노 한 대로 그냥 음악만 나오고 그 15분 동안 실제로 그냥 인터미션이라고 써 있고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웃겼던 게 사실 뭔가 진짜 엄청 긴 영화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인터미션을 설정을 했다는 게 너무 재밌네요. 신박해가지고 네. 어
작품에도 이런 게 있으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4분 작품을 써야 되는 네. 부담도 있고 해가지고 네.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10분의 시간입니다. 1이네요. 네, 40분이니까. 그때 그럼 남아서 연주를 하는 연주자는 어떤 악기? 레칫이라고 네, 그게 타악기 이렇게 돌리는 타악기 있는데 그것만 연주하십니다. 그래요? 서양을 원래 레칫은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타악기도 좀 서양악기를 배제하려고 같이. 노력했는데 네. 제가 몇 개는 썼어요. 아. 어쩔 수 없이. 네. 혹시 뭐 다른 국악관현악을 들으면서 좀 참고하신 그런 다른 작품? 우리 한국 작곡가들이 국악기를 가지고 많이 썼잖아요. 그런 네. 게 혹시 있었나요? 아니요. 아니, 그런 네. 건 아니고. 그러니까 네. 딱히 없었던 것 아, 같아요. 뭔가 네. 영향을 네. 받은 작품은 없었고 네. 정일련 선생님 아, 네. 작품이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그 작품에 영향을 아, 받은 네, 네. 느낌은 아니었고 네. 되게 독특한 음, 작품이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바쁘게 작곡할 때는 일상이 어떻게 돼요? 뭐 그냥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루 종일 붙들고 있진 않아요. 제가 막 집중력이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럴 네. 때는 진짜 거의 마감이 코앞에 마감이 있을 때. 많이 안 되게 좀 이렇게 급할 때는 네. 하루 종일 잡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때 쓰는 방법이 체력 소모가 너무 커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시는데요? 24시간을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 다음에 네. 이제 6시부터 집에서 이제 한 6시간 정도를 쓰면 이제 12시가 네, 되는데 네. 그 아침 6시부터 이제 난 12시까지. 쓰고 네. 이제 밥을 먹고 네. 이제 1시부터는 좀 장소를 바꿔서 이제 뭐 카페에서 쓸 수도 있고 뭐 네. 다른 장소에서 이제 한 9시 정도까지 네. 곡을 쓰고 네. 이제 집에 와서는 한 10시 정도부터 1시, 2시 정도까지는 이제 오늘 쓴 작품들을 좀 수정하는 리뷰하면서. 네. 네. 그 방법을 그러니까 언제 제가 이때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곡이 진짜 거의 안 끝나 있어가지고 그 방법을 보름 동안 네. 매일 반복했는데 오. 몸이 너무 망가져가지고 근데 작품은 나오기는. 나왔어요. 네. 근데 네. 근데 네 어쨌든 그때는 진짜 좀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해요. 네. 그리고 네. 그때랑 조금 작곡 방식이 바뀌기도 했고 그럼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세요? 근데 지금은 일정이 계속 있어가지고 네. 그죠. 요즘. 그래서 끝날 때마다 네. 좀 쓰고 뭔가 루틴이라는 게 요즘은 뭔가 저희가 만들고자 해도 그게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일이 오니까. 그냥 틈날 네, 때마다 계속 쓰면 네. 언젠가 완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 이번에 서울시 국악관현악단 하는 거 말고도 또 예술의 전당에서 네. 최수열 지휘자가 하시는 그 네. 밤 9시 즈음에 네. 거기서도 또 신곡을 또 네, 발표하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 곡은 그럼 국악하고는 관련이 없고. 관련이 없어요. 네. 네. 관련이 네. 네. 그리고 그 밤 9시 즈음에서 원래 또 현대음악을 많이 연주하시더라고요. 원래 그 그죠. 그걸 컨셉을 위해서 가진 만들어진 예, 네. 예, 공연 기획 자체가 네, 그런 네. 거라서. 네. 네. 그럼 거기서는 어떤 곡을 하세요? 타악기와 앙상블을 위한 아. 작품을 발표를 하는데 네. 이제 팀프 앙상블이랑 네. 타악기 솔로 주자로는 이제 김은혜 선생님이랑 네. 같이 하게 되는데 네. 그것도 이제 이번 주부터 리허설이 시작이라서 네. 네 그것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악기가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나요? 앙상블 보면. 10명이에요. 네. 아. 타악기 솔로랑 10명. 네. 10명. 네. 아닌가? 타악기 솔로랑 9명. 타악기 솔로랑 10명인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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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길이가 얼마나 돼요? 그거 10분 정도 10분 됩니다. 정도? 네.
딱 적당한 길이인데 네. 그것도 사실 원래 길었어요. 아 그래요? 최 선생님이 요청하신 건 조금 더 길었는데 길게. 네. 근데 최 선생님이 엄청나게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택해도 아 네. 되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한테. 네. 네. 그래서 저는 한 10분 정도는 쓸 수 있을 것 아, 같다고 네. 이렇게 말씀해드려서 네. 되게 좋았습니다. 네. 그럼 제목이 뭐예요? 네, 제목은 As If라는 아 맞아, 에즈 이프였다. 네. 맞아. 네. 제목인데 네. 저는 근데 제목을 지을 때 좀 뭔가 마음에 드는 문장이나 네. 마음에 드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 메모장에 이렇게 모아둔 다음에 네. 곡을 하나를 쓰기 전에 네. 뭔가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 제목이 이거랑 어울릴 것 같아. 뭔가 그러면 그냥 그 제목을 붙이고 막 약간 그런 식으로 제목을 아, 짓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되게 그 알파벳 모양도 막 되게 좀 신경을 쓰고 그러는데 아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 쓴 곡이 원래 적어놨던 as if라는 단어랑 조금 잘 맞을 것 같아서 어떤 면에서요? 알파벳 모양이요. 알파벳 모양이? 네. 알파벳 모양이 잘 맞는 갑자기 써보게 될까요? 되겠어요. 궁금하다. 이게 참 아니 저희 뭔가 이게 A하고 F가 양쪽에서 이렇게 탁 서 있고 어떤 면에서 모양이? 맞는 건가요? 자꾸 여쭤봐. 그건 그냥 직관적인 아 건데 직관적으로 아. 그냥 이게 맞을 것 같아 이런. 네 그리고 네. 이제 조금 제가 쓰던 아이디어 제가 계속 쓰던 아이디어랑 조금 다른 작품이에요. 네. 이 작품이 그래서 어떤 식으로? 좀 그 다를까요? 아이디어의 그런 아이디어가 발현하는 방식 자체가 조금 이번에 새로운 걸 써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썼기 때문에 네. 제목도 그 종류가 있거든요. 제가 네. 썼던 아이디어 제가 뭔가 좀 하던 자주 거. 쓰는 네. 하던 거 할 때는 네. 그때 쓸 수 있는 제목들이 있고 아 그래요? 아. 네. 그리고 다른 거 할 때 쓸 수 있는 제목들이 있어요. 아, 그 분류를 어. 해놨어요. 단어들을. 네, 네. 어. 그 메모장을 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제목이 몇 개 안 남았어요. 네, 지금 빨리 모아야. 아 그래요? 네. 주로 어디서 모으세요? 그냥 뭐 이렇게 어. 만나는 대로? 네, 뭐 책이나. 뭐 책에서 네. 볼 때도 있고 네. 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진짜 단기간 시집을 읽는 걸 좋아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는 네. 뭐 시집에서 시에서의 시 중에서. 가져오기도 하고 네. 네. 네, 라틴어 많이 쓰지 않아요? 음.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모르겠어요. 작곡가 예전에 이제 제 경험을 보면은 이상하게 라틴어를 그렇게 제목으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 글씨가 뭔가 멋있고 뭔가 이렇게 그런 거 있긴 있어요. 네. 네. 예, 그런 네. 게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네. 불어 제목 아. 예. 다 폐기한 작품들인데 네. 불어 제목에 잠깐 아 왜요? 불어가 멋있어서.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때 뭐 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네. 때였으니까 네. 그러다가 그냥 너무 좀 겁먹던 것 같다 맞아요. 생각해서 네. 그런 거 상관없이 지금은 뭐 네. 일본어로 짓기도 하고 아. 다 그냥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왜 바르톡 국제 콩쿠르에 가서 우승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현기증 그거 제가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네. 뭐 버티고 뭐예요? 나 그거? 버티고인데 네. 그거를 이제 제가 형용사로 버티고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니까 그죠. 네. 바꾼 거였어요. 아, 근데 네. 그거는 제목이 불어인데 어쩔 수 없는 게 네. 어쩔 수 없는 게. 아, 네. 전에 가지고 있던 아이디어를 좀 이렇게 아예 갈아엎어가지고 만든 거였거든요. 네. 근데 전에 아이디어에서 그 출발점이 그 버티고에 대한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모음곡 중에 네. 제 두 번째 작품 부제였는데 네. 버티고가 네. 이번에 다른 곡으로 그건 이미 폐기했고요.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네, 가져오는 네. 과정에서 네. 그 아이디어도 그때 이제 뭔가 완성된 아이디어니까 거의
그래서 그냥 제목을 뭐 따로 다시 짓지 않고 그냥 이거 써야겠다 해서 썼습니다. 지금 아이디어라고 하신 거는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료요. 그 조직이나 네. 그러니까 그 주가 되는 그 컨셉 네. 그게 이제 아이디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작곡 콩쿨은 제가 보니까 뭔가 뭐 어떤 짧은 선율을 뭐 하나 주고서 뭐 여기서 발전시켜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나요? 그거는 한국만 그래요. 한국만 그래요? 네. 별로 필요 없는 그래요? 그건데 네. 그 한국 콩쿨 중에서도 그 중고등학생들이 네, 왜냐면 네. 입시가 그런 식으로 치러지니까 네. 약간 그런 거로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입시는 그럼 간단한 뭐 주제 선율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제시하고 그걸 가지고 네가 발전시켜서 작곡을 해라 이게 시험이에요? 네. 그렇구나. 제 동기가 한 명이 이제 한예종 작곡가를 떨어지고 나서 네. 저랑 같은 학교로 온 동기가 있는데 네. 그 교수님이 그때 한번 코멘트를 해주셨나 봐요. 네. 너의 곡엔 사랑이 없다라고. 떨어졌다고. 뭘까요? 네, 사랑이 그랬다고. 사랑 어떻게 없다. 느끼지? 지금은 찾았겠죠. 그때는 답을 못 찾았어요. 예. 근데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한 마디를 주고 이거를 뭐 한 30마디, 40마디 정도 되는 한 1분, 2분 정도 되는 곡을 완성시켜라 하는데 네. 그거를 이제 뭐 그럼 짧은 시간 안에 그럼 그렇죠. 시간 제한을 주고 시간 제한을 주고 그죠? 네, 시험이니까. 네. 약간 곡이기보다는 뭔가 시험 문제를 푸는 느낌에 좀 더 네. 가까워서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대학교를 가면은 약간 그 안에 많이 갇히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럼 바르톡 거기는 어떤 식으로 해요? 그럼 그냥 콩쿠르를? 제출. 그냥 제출. 네. 그러니까 미발표곡, 딴 데서 발표하지 네. 않은 곡을 그냥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러면 연주도 어쨌든 하기는 하죠. 그 수상작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되나요? 네. 리허설하고 네. 전날에 네. 전날이랑 당일에 리허설하고 이제 당일날 이제 네. 수상하고 네. 조금 이렇게 바르톡은 조금 방식이 다르긴 한데 네. 수상을 하고 이미 수상작은 정해져 있고 그러면 연주되는 거 보기 전에 악보를 보고 일단 수상작을 결정을 하는 거군요.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안 알려주고 네. 3명을 이제 최종 갈라 결선. 콘서트예요 사실 아, 일종의. 네, 네. 네. 네, 거기서 아. 알려주는 것뿐이고. 네. 그럼 연주하기 전에 이미 순위는 다 정해져 있고요. 네, 네. 그렇구나. 그러면 연주되는 걸 듣지 않아도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냥 이렇게 봐도 보면. 다 안다는 거. 사실 그게 당연할 것 같긴 한데 또 우리 같은 사람은 우리 신기하지. 입장에서는 또 안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악보를 심사하는 콩쿨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네. 제가 예전에 콩쿨 중에 하나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네. 악보로 했으면 네가 1등을 했을 텐데 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심사위원한테 듣고 그런 이게 게-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악보로 하면 1등을 한다는 건 뭘까요? 악보가 그러니까 근사한가?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네, 이제 보면은 이게 입시랑 좀 비슷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포장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보가 되게 멋있게 나오는 그렇게 기술적으로 포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음악일 수도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기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맨날 이렇게 콩쿠르를 제출하면서 이게 진짜 내 음악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매번 저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저는 그래서 약간 근데 이제 그 수준을 뛰어넘은 대가분들은 사실 그 단계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냥 악보를 보고 그 악보의 첫 장만 봐도 아마 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분명히 아실 거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저희 이하늘이 씨 유튜브 채널에 보면 작품을 이렇게 올려놨던데 네네. 좀 몇 개 들어봐도 될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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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 들을까요? 저 사실 그 매뉴얼 있잖아요. 네. 그거 네. 틀어봐도 될까요? 네, 네. 네.
그럼 메뉴엣이라는 거는 그 미뉴에트를 좀 변형시켜서 제목을 정하신 거예요? 그게 네. 그냥 미뉴엣이라고 쓴 건데 네. 조금 나라마다 그 스펠링이 다를 거예요. 아. 저는 그냥 미뉴엣을 썼어요. 그런 거예요? 네. 아, 그렇구나. 네. 뭐 이렇게 방어 얼굴도 네. 이렇게 되니까 악기가 그래서 약간 뭐 아까 중간에 들으면서 얘기했는데 네. 어떻게 하신 거예요? 악기가 이제 프리페어드 피아노랑 이제 바이올린, 첼로, 플룻 이렇게 있습니다. 네. 쿼르텟 편성이고 네. 네. 프리페어드 피아노는 뭐예요? 프리페어드는 이제 그러니까 직역하면 이제 준비된 피아노라는 피아노. 건데, 네. 그러니까 피아노 안에, 피아노 현에 뭐 또는 뭐 다른 방식으로, 근데 이제 보편적으로는 피아노 현에 어떤 장치를 해서 이제 그거를 눌렀을 때 피아노 음향을 조금 바꿀 수 있는 장치. 네. 그럼 생긴 건 피아노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니요, 아니요, 피아노인데 피아노에다가 피아노에다가 네. 뭔가를 하면 그러면 네. 프리페어드 피아노가 되는 거예요. 네. 그 안에 줄에다가 뭔가를 해놓는 거예요? 네, 뭐를 뭐 이번에- 꽂아놓거나 네. 뭐. 저는 저기다가 클레이를 이렇게 껴놨었어요. 아. 저음에다가. 네, 네. 그래서 조금 소리가 조금 다르게. 뮤트된 아. 소리가 나요. 네. 좀 건조한 소리가 필요했어서 좀 그래서 조율하시는 분들이 프리페어드 피아노 하는 걸 싫어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뭐 네. 요즘에는 네. 뭐 네, 저는 근데 거의 프리페어드를 거의 써가지고 네. 네. 이번에 7월 3일날 연주하는 거는 8음 빼고 다 프리패드 다 고무를 붙여야 되는 아, 그래요? 거라서 근데 고무는 그래도 조금 네. 괜찮아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네. 다른 거는 조금 무서워하시는데 혹시 그 작품 중에 그렇게 그 프리페어드를 계속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혹시 있으세요? 일단 제가 좀 그 건조한 소리를 좋아하긴 해요. 아. 그게 약간 그 취향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즘 제가 조금 이렇게 가지고 가고 있는 아이디어 네. 자체가 조금 프리페어드 소리랑 어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계속 프리페어드를 쓰고 있는데
뭐 가끔 프리페어드 쓰지 말라는 위촉도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프리페어드를 안 하고 네. 뭔가 불편하더라고요. 아. 네. 뭔가 소리가 네. 근데 프리페어드를 피아노만 하나요?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다른 것도 할 거죠? 수 있어요. 네, 뭐 네. 또 보편적으로는 첼로나 바이올린에 네, 네, 그죠. 뭐 뭐를 그 끼운다든지 야금 뭐그 야금기는 하는 사실 야금기는 프리페어드라고 소리 그죠. 나잖아요. 야금기는 그죠? 좀 이거 다른 거고. 프리페어드라고는 안 하고 네. 보통 이제 뭐 은박지 같은 거를 이렇게 아. 현 사이에 껴놓고 네. 하면 뭐 약간 그런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작곡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소리에 관심이 많으신 거잖아요. 네. 소리. 그러면 뭔가 이 새로운 소리를 내는 악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을까? 그런 네.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네. 뭔가 아직까지는 막연한 생각이고 아, 네. 뭔가 언젠간 이렇게 해보고 싶다 정도이고 네. 멜로디나 다른 것보다 그 소리 자체에 관심을 더 많이 쏟는다 그런 비슷한 그런 취지로 말씀을 다른 인터뷰에서 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근데 미뉴엣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라이트 모티브가 있으니까 네, 네. 멜로디가 네, 있죠, 있다고 할 수 있죠. 있는데 그죠.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소리에 관심 작곡을 시작하실 때부터 소리에 더 집중하셨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냥 네. 최근에 제가 뭔가 내가 무슨 음악을 해야 할까라는 그냥 혼자서 그런 생각이 계속 있다가 뭔가 나는 이런 거를 조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요즘 들어서 약간 정착한 생각이에요. 사실. 네. 그 전에는 그냥 해보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뭐 멜로디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음향적인 뭐 소음에 관련된 네. 걸 수도 있고 네. 뭐 그것도 다 소리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이제 흥미로운 소리가 있으면 네. 그걸 쓰고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네. 사람의 목소리를 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은 사람의 목소리요. 네, 성악. 근데 제가 인성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네. 뭔가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서 네. 뭔가 그런 인성 관련된 그 작품을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뭔가 발성도 성악과 제가 원하는 발성이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일반적인 성악 발성하고는 네, 그러니까 있고. 소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네. 원하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악 발성으로는 좀 다르다는 거죠. 맞아요. 약간 네. 그런 네. 거랑 비슷한데 네. 네. 그래서 인성은 뭐 기회가 있으면 너무 써보고 싶은데 네. 아직까지는 뭐 며칠 전에 근데 가곡을 하나 위촉. 발표하긴 했어요. 아 그래요? 위촉은 네. 아니었고 그냥 학교 연주에서 근데 네. 네. 뭐 연주가 괜찮게 됐던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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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하다. 그러니까 가곡 제목이 뭐였는데요? 제가 그게 이상시를 2년 전에 조금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네. 사실 2년 전에 쓴 건데 네. 발표를 안 하고 늦게 있다가 네. 이상이 어떤 시인데요? 이상의 건축무한 육명각체라는 시가 있어요. 그 근데, 옛날에 저기 영화로도 영화로도, 나왔던 건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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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는 아무래도 이 시가 거기서 이제 뭔가 어떤 스토리나 그런 네.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발음적인 요소나 네. 음향적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기 네. 때문에 네. 시를 잘 이제 텍스트로 선택을 잘 안 하다가 네. 뭐 아이오로 하다가 네 우연히 이 시를 봤는데 이 시가 사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그냥 이상이 그 눈으로 본 것들에 대해서 네. 그냥 뭔가 병치식 네. 네. 해놓은 네. 그렇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텍스트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목소리적인 아이디어랑도 좀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썼었어요. 네. 네. 언젠가 들을 수 있으면 어, 좋겠는데 네. 학교 내에서 발표하신 거죠? 네, 학교 안에서. 어. 이거 듣고선 또 누가 가곡을 위축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그 노래는 누가 부르셨어요? 학교에서는? 그 학생분들이 네, 부르셨었어요. 네. 네. 그럼 발성을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뭐 주문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2년 전에 쓴 곡이라 막 그렇게 막 다른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 기존의 가곡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은. 잘 모르겠네요. 들어봐야 아. 돼. 네. 아. 언젠가 네. 기회가 있기를. 악보 다 손으로 쓰세요? 아니요, 네. 저는 처음에 한 곡의 한 3-40% 정도만 손으로 쓰고 네. 제가 사실 그 아이디어를 정리하는 과정이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번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정리하는 그 방법 자체가 혹시 내가 게을러가지고 이런 안 쓰고 있는 건 안 쓰고 아닐까.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어느 기간 동안 좀 쓰려고. 이거를 네. 뭔가 텍스트로서 아니면 뭐 그 어쨌든 이렇게 보이는 매체로서 좀 네. 정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너무 별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렇게 제가 시각적으로 이거를 인지하는 순간 제가 생각하고 있던 아이디어가 아니게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왜곡이 된 상태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제가 뭔가 정리를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 이거는 오히려 좀 곡 쓰는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싶어서 왜냐면 이제 안 쓰면 기억이 있어졌다가 없어졌다가 약간 그런 걸 많이 반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좀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머릿속에서. 남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좀 곡을 써야 될 때 이제 좀 취합을 해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토대로 이제 곡을 써요. 근데 이제 네. 바로 이제 컴퓨터로 하면 사실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으로 쓰다가 네. 이제 이제 이 시점부터는 네. 뭔가 컴퓨터로 사보를 해도 뭔가 이게 곡이 그냥 어차피 이제 머리에 다 있으니까 네. 그냥 사보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이제 컴퓨터 사보를 시작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 하루를 쪼개가지고 작업을 한다는 게 네. 그 과정은 머릿속에 있는 거를 꺼내는 과정인가요? 네. 보통은. 그러니까 네. 머릿속에 생각은 그냥 뭐 지금 뭐 할 수도 있고 그냥 걸어 다닐 때 할 수도 있고 뭐 잘 네, 때도 네. 자주 네.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걸 이제 꺼내는 작업이죠. 네. 그러니까 꺼내는 작업 자체도 그렇게 막 일필휘지로 확 되는 거는 아닌 거잖아요. 어떤 거요? 예전에 모차르트는 굉장히 빨리 막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 있던 게 그냥 후루룩 그냥 나온 거고 뭐 베토벤 같은 경우는 계속 고쳐 쓰고 뭐 그랬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냥 이제 그 아이디어들을 이게 구체화가 되면 네. 쓰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그때랑은 조금 그 악보가 다르니까 물리적으로 조금 오래 걸리긴 하죠. 네. 네. 편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또 더 오래 걸리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악보를 보니까 현대음악 악보는 되게 막 기호도 막 되게 특별하고 잘 못 보던 것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 소리를 내가 알고 있는 기호로는 표현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특수 주법을 쓰거나 뭐 그런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걸 연주자한테 악보에다가 어떻게 나만의 기호를 또 새롭게 만들어요? 이건 이렇게 표시한 건 이렇게 뭐, 해달라 뭐 이런 거? 보편화된 기호도 있고 네. 아니면 그러니까 아직 뭔가 좀 이 표기에 대해서 뭔가 이건 이거다 막 이렇게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네, 지금 네. 이 악보라는 거 자체가. 그래서 일단 리허설하기 가장 효율적인 표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직관적이면 직관적일수록
연주자들은 보기 편해하는 것 같아요. 리허설 네.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저도 사보를 엄청 중요하게 생각해서 되게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조금 제가 쓰는 뭐 노테이션들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작곡가들마다 노테이션들이 조금씩 다르겠네요. 네, 예, 예. 네. 네, 많이 달라요. 예. 네. 그러니까 사실 현존에 있는 음악가의 곡을 할 때는 꼭 그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아무래도 그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야 이 의도를 그쵸. 정확하게 알 수 네. 있으니까 아무리 뭐 적어서 전달한다 그래도 네. 예. 그러니까. 보니까 막 설명도 많더라고요. 악보에 그죠?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거를. 갑자기 좀 생각났는데 예전에 진은숙 선생님이 서울시향에서 곡 연주하는데 저희 카메라 기자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그게 이렇게 라면 박스 같은데 종이가 있는데 그거를 막 구겨가지고 막 이런 소리를 내요. 음향효과가 네. 들어가는 거였어요. 라면이 아니라 새우깡 상자였어요. 아. 제가 기억났는데. 근데 그 리허설을 취재하러 갔는데 우리 카메라 기자가 그게 이를테면 악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그냥 뭔가 옆에 그냥 짐이 그냥 있는 허접 줄 알고 쓰레기 같은 그냥 그런 건 줄 알고 옆에 치웠어요. 야 새우깡 상자 치워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은수 선생님 깜짝 놀라서 안 돼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 새우깡 치우라고. 새로운 소리를 찾아야 되니까 기존의 악기를 가지고도 뭐 여기도 뜯어보고 여기도 그쵸. 긁어보고 예, 막 예. 하시겠네요. 좀. 집에 악기가 많으세요? 아니요, 저는 많진 않아요. 네. 현악기가 있고 네. 뭐 피아노가 있고 뭐 플룻이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주법들은 이미 너무 많이 많이 예. 예. 하고 있고 네. 할 수 있는 데는 다 이미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새로운 걸 악기에서 찾는다 막 그런 작업은 요즘은 막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참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윤찬 피아니스트가 공연할 때 네네. 예, 이제 신곡을 같이 그 공연에서 연주했잖아요. 제가 통영에서 뵀거든요. 네. 예. 그때 끝나고 나서 이제 작곡가가 여기 있으니까 현장에 직접 그래서 올라오라고 해서, 일어나서 예. 인사도 하고 그리고 네. 올라오라고 해서 무대에서 같이 맞아요. 인사하고 예. 네, 네. 약간 그래서 이민찬 씨가 형님 같았다 뭐 맞아, 이런 맞아. 얘기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하라고. 예. 그때 근데 그렇게 현장에서 작곡가로서 그렇게 관객들한테 직접 인사하는 일이 많이 있나요? 보통 거의 처음 할 때는 네. 거의 그러니까 초연 때는 초연 때는 근데 물론 그때는 초연이 아니었지만 그쵸. 네. 예. 근데 초연 때는 보통은 인사를 해요. 네. 네. 그때 그 곡이 저는 딱 듣고서는 이제 한번 들으면 사실 제가 그때 인상이 남아있는 거지 곡이 막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이 남아있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올리셨더라고요. 오. 유튜브에. 네. 그럼 우리 볼 수 있어요? 네. 그 제목이 라운드 앤드 벨베티 스무드 블렌드. 네. 이거는 어디서 나온 제목이에요? 이거는 윤찬이 형이랑 같이 정한 제목이에요. 네. 밥을 먹다가 네. 어디서 그런 문구가 써 있어가지고 이거 제목 할래? 이러고 좋은 것 같다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정했어요. 근데 뭔가 위스키 선전에 나올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예. 뭔가 블렌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베티 스무디 블렌드. 네. 피아노 솔로 곡입니다.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멋있다. 아니 아니. 제가 잘 모르긴 하지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되게 그러니까 저 곡도 그렇고 저희 올라와 있는 곡들 몇 개 들어봤는데 약간 저희가 뭐 네오로맨틱이라고 그러니까 흔히들 그냥 카테고리 지어서 분류를 하는데 되게 낭만적인 현대음악이라는 느낌. 뭔가 조성이 있지는 않은데 그런 되게 낭만에서 쓰일 법한 울림들이 막 되게 자주 이렇게 뭔가 키처럼 등장하는데 그래서 현대음악을 어려워하는 사람도 좀 많이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음악들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딱 그걸 타깃으로 하고 쓰신 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뭔가 그런 아이디어들이랑도 저건 또 다른 아, 작품인데 그래요? 네. 뭔가 제가 막 그거를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리고 골드베르크라는 프로그램도 네. 제가 같이 계속 연주하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게 뭔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저런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문지 써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약간 스크리아빈의 그 뭔가 되게 그 낭만스러운 색채들이 있고요. 울림이 약간 저희가 완전호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데 되게 넓은 어떤 울림의 소리를 같이 쓰는 그런 소리도 되게 그냥 언뜻언뜻 막 들리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되게 리드미컬한 어떤 뭐 그냥 저희가 딱 표현하면 뭐 약간 바르톡의 그 되게 신기한 그런 울림도 있는 거 여러 가지를 그러니까 이 안에 너무 많은 언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작곡가들이 기성 작곡가도 이제 그 스펙트럼이 넓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언어들 기존에 있던 그 언어들을 이렇게 습득을 해서 자기만의 이 표현 방식으로 내놓는데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커튼콜 이하늘이 편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2부로 이어지니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래요. 골라 듣는 뉴스룸 커튼콜은 SBS 뉴스홈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 팟빵, 애플 팟캐스트 등 오디오 플랫폼에서 그리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김수현 문화 전문 기자의 커튼콜에서 지난 회차도 모아서 보실 수 있습니다.